명절이 다가오고 있죠. 그 명절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상당히 많은 법적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미리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최석호 변호사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은 기차표를 예매한다, 뉴스 보면서 언제 차가 안 막힐지, 도착하는 시간도 예측을 해보고요. 올해는 또 어떤 소음 문제가 발생할지, 또 어떻게 피해를 예방할지 생각해보고, 이런 것처럼 너무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시기가 명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절에 일어날 만한 법적인 분쟁들 무엇이 있을지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봤는데 크게 상속 분쟁이라던가 교통 분쟁, 아니면은 고부 갈등, 형제 갈등, 장서 갈등과 같은 가족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한 이혼 소송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상속 분쟁을 좀 보면은 명절 전후로 유산이나 상속 분쟁이 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에는 좀 큰 명절인 만큼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덕담을 나누고 인사도 좀 주고받고 하기도 하지만은 그동안에 쌓였던 불만이 터지는 차이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대화를 통해서 잘 마무리를 하면은 너무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좀 금전적인 문제다 보니까 여기에 또 감정적인 이유까지 더해져가지고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적진 않죠. 이때 미리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감정적인 싸움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유효분이라던가 기여분에 대해서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되겠죠. 특히 상속 분쟁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물려주는 분이 사망하기 전에는 좀 상속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를 꺼리는 좀 문화도 있다 보니까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심하게는 가족 관계가 파탄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들 간에 미리 상속에 관한 개념을 정리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재산을 물려줄 분이 미리 유서를 작성해두고 유서를 썼다는 점에 대해서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교통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가 되면은 옛날만큼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라던가 이런 걸 파악하는 경우도 많죠. 갈 길을 멀고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서로 피곤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명절 기간에 교통 분쟁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끼어들다가 혹은 후면에서 박아서 발생하는 사고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제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이러한 분쟁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보통 과실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끼어들기 같은 경우에는 끼어드는 차량이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보다 과실 비율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측면이나 후미에서 들이받는 사고의 경우에는 보통 추돌을 일으킨 차량이 거의 100%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앞차가 급정거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추돌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죠. 가해자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도 일부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만큼 평소보다 더욱 안전운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혼 소송이 있겠죠. 명절 이혼이라는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까요? 이혼율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로는 부부 갈등이나 장소 갈등과 같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적인 문제에서 그 이유가 발생하는 때가 많다고 합니다. 혹시 카카오TV에서 방영했던 며느라기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명절날 시댁에 갔는데 신부님이 그 며느라가 다 준비해놨다, 이제 요리 시작하자 라고 말을 하고 또 아들한테는 막상 피곤할 텐데 좀 들어가서 쉬어라, 음식은 여자들이 하는 거다 라고 하죠. 며느리는 당황하지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음식 준비를 시작하게 되고요. 아들은 얻어부리다가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비슷한 상황들로 인해서 고부 갈등이 시작이 되죠. 그렇다면 장서 갈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위들 간에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친정에서 딸이 고생한다라고 해가지고 사위를 괴롭힌다거나 이러한 갈등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근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상황에서 단편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라고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속적인 폭력이라던가 아니면 부당한 대우가 지속되었을 때 또 이를 배우자가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을 때가 되어야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배우자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의견을 내세워가지고 내 배우자가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게 보호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궁금합니다. 이 외에도 명절에는 정말 다양한 법적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의뢰 요청도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오늘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분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부부가 함께 소통을 하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또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최대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